원로원 의원들의 시선이 모두 파비우스에게 집중됐지. 집정관이 된 이상 스키피오의 임무는 아프리카로 떠나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에 계속 머물러 한니발을 압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스키피오는 우리가 아프리카로 가면 한니발이 저절로 이탈리아를 떠날 거라 믿는 모양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희망일 뿐 확실한 보장이 없소. 한니발을 얕봐서는 안 됩니다. 장내가 잠시 침묵에 빠졌어. 그러자 스키피오는 천천히 일어나 파비우스를 마주 보았어. 스키피오의 눈에는 열정과 자신감,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젊음의 결의가 번뜩였지. 파비우스 막시무스, 그리고 원로원 의원 여러분, 저는 나이는 젊어도 전쟁터에서의 경험만큼은 젊지 않다고 자부합니다. 지금까지의 전략이 아무리 효과적이었다 해도 필요하면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스키피오는 차분하지만 힘있게 말을 이어갔어. 에스파냐의 제압으로 서부 전선은 해결되었고 마케도니아와의 강화 조약도 성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명확합니다. 한니발은 지금도 칼라브리아 지방에서 아무런 압박도 받지 않은 채 편히 머물러 있습니다. 집정관 2명이나 이탈리아에 배치했지만 우리는 1년 내내 그를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전술을 바꿀 때가 온 겁니다. 의원들은 그의 말을 듣고 침묵 속에서 생각에 잠겼어. 지금까지 우리는 카르타고가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을 방어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로마가 먼저 카르타고를 공격할 차례입니다. 적의 심장을 찌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한니발 본인이 우리에게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프리카를 공격한다면 한니발은 그제야 이탈리아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스키피오의 목소리엔 강력한 설득력이 있었어. 그는 단지 야망만이 아니라 냉정한 전략가의 통찰력으로 원로원 의원들을 움직이고 있었지. 파비우스조차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다시 자리에 앉았어. 원로원 의원들도 스키피오의 말에 서서히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 그들 중 몇몇은 조용히 수군거렸지. 저 젊은 장군의 말도 일리가 있군. 스키피오는 자신의 계획이 점점 더 많은 의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 그는 이미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이제 아프리카를 향한 새로운 승리에 대한 확신이 넘쳐 흐르고 있었지. 스키피오의 임지는 결국 시칠리아로 결정되었어. 시칠리아는 로마의 속주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탈리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집정관의 임지로는 규정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지. 게다가 그 이듬해에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아프리카로 징역할 권리도 인정받았어. 하지만 원로원은 마지막까지 스키피오에게 완전한 신뢰를 보이지 않았어. 로마에서 2개 군단을 편성할 수 있는 집정관의 권리는 끝내 인정받지 못했지. 스키피오가 시칠리아 땅에서 지원병을 모집할 수 있는 권리만이 그에게 주어졌을 뿐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키피오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는 당당히 그리고 서둘러서 움직였지. 기원전 205년의 봄이 아직 오지도 않은 그해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부는 날, 이제 갓 30세가 된 젊은 집정관 스키피오는 배를 타고 시칠리아로 떠났어. 출발하기 전에 원로원은 그가 모집할 수 있는 7,000명의 지원병을 위한 자금을 승인했어. 이는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에 턱없이 모자라는 숫자였지만 스키피오에게는 충분했어. 그는 이미 한 번도 우위를 점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가 시칠리아로 떠나는 항구에는 로마 시민들이 몰려와 그를 배웅했어. 부두 위로는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지. 스키피오, 꼭 승리하고 돌아오시오. 항구를 빠져나가는 바위 위에서 스키피오는 가볍게 손을 들어 사람들의 환호에 답했어.
그의 눈은 이제 저 멀리 바다 너머 아프리카의 땅을 향해 있었지. 그가 시칠리아로 향하는 그 시간, 동료 집정관 리키니우스는 여전히 이탈리아 남쪽 끝 칼라브리아 지방에서 한니발과의 긴장된 대치를 이어가고 있었어. 로마는 이제 한니발을 막는 수비전과 동시에 아프리카 본토로 향하는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야. 시칠리아로 향하는 바의 위에서 스키피오는 조용히 그러나 확신을 품고 속삭였지. 기다려라, 한니발. 이번엔 네가 내 움직임을 뒤쫓아야 할 차례다. 30척의 군선이 시칠리아의 항구에 도착하자 바다는 병사들의 함성과 선원들의 외침으로 가득 찼어. 로마에서 보낸 6,500명의 정예 병사들과 함께 전투에 쓸 수 있는 풍부한 물자들이 쉴 새 없이 부려졌지. 시칠리아의 햇빛 아래 부두는 활기와 기대감으로 넘쳐났어. 이미 시칠리아에는 칸나이의 참혹한 전장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을 중심으로 편성된 2개의 군단이 기다리고 있었어. 그들은 한때 패배자였지만 스키피오가 도착하자 다시 살아난 희망과 결의로 눈을 빛내기 시작했지. 스키피오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 그는 시칠리아 속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이전에 로마가 그들에게서 몰수했던 토지들을 다시 돌려주는 조치를 단행했어. 예상치 못한 이 조치에 속주민들은 놀라고 또 기뻐했지. 스키피오는 우리에게 토지를 돌려주었다. 로마 장군 중 누구도 그런 적이 없었다. 속주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스키피오의 이름이 퍼져나갔고 곧 그들은 자발적으로 병격에 지원하기 시작했어. 심지어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겠다고까지 나섰지. 이들로 인해 스키피오의 병력은 눈에 띄게 불어났어.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휘행 2만 5천 명의 병사와 1만 2천 명의 선원이 모였어. 스키피오는 모여든 병사들을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훈련했어. 그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병사들 간의 협력과 조직력, 그리고 끝없는 체력 단련이었지. 이제부터 우리는 한 몸이다. 승리는 전투 전에 이미 결정된다. 훈련의 땀이 전장의 피를 대신할 것이다. 그의 단호하고 침착한 목소리에 병사들은 신뢰와 자신감을 느꼈고 그의 엄격한 훈련에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어. 오히려 병사들은 매일 밤 피로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다음 날의 훈련을 기대할 정도였지. 시칠리아의 대지 위에서 스키피오는 병사들을 무자비하리만치 강도 높게 훈련시키며 다가올 아프리카 원정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어. 모든 병사들의 눈에는 스키피오가 가져다준 희망과 승리의 가능성만이 가득 차 있었지. 이제 로마는 스키피오와 함께 새로운 역사의 문턱에 서 있었고 그가 이끄는 군대는 마치 하나의 강철같이 단단한 전투 집단으로 탈바꿈해가고 있었어. 스키피오의 군대는 마침내 아프리카 땅을 밟았어. 로마 병사들의 발이 우티카의 모래 위에 닿는 순간 전투의 긴장감은 한층 짙게 공기를 메웠지. 하지만 아프리카 땅에서 스키피오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희망이 아니라 깊은 절망이었어. 그에게 전해진 첫 번째 소식은 최악의 것이었어. 강력한 누미디아의 왕 시팍스가 스키피오의 동맹 제안을 비웃듯 거절하고 오히려 카르타고 편에 섰다는 거야. 로마군이 가장 의지했던 강력한 기병 전력이 사라져버린 거였지. 두 번째 소식은 더욱 비참했어. 누미디아 기병을 이끌던 마시니사마저 아버지의 죽음 이후 시팍스에게 왕국을 침략당하며 모든 걸 잃었어. 그의 왕국은 불타고 약탈당했고 사랑했던 약혼녀마저 시팍스의 손에 빼앗겨 버렸지. 마시니사는 이제 이름뿐인 왕으로 거칠고 황량한 사막을 떠돌고 있었어. 그리고 어느 날 해가 지는 황혼 속에서 마시니사가 겨우 200명의 누미디아 기병과 함께 스키피오 앞에 나타났어. 그 모습은 차가운 바람에 깎인 바위 같았어. 전쟁과 절망의 깊은 주름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빚어놓았고 그의 얼굴에서는 그가 겪어온 고난과 비애가 고스란히 드러났지. 마시니사는 말에서 내려 천천히
스키피오 앞으로 다가왔어. 황토빛 먼지를 휘날리며 그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스키피오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어. 스키피오, 당신은 2년 전에 나와 동맹을 맺고자 했었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자존심과 강인함이 묻어났어. 하지만 보시오. 지금 나에게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오직 나 자신밖에 없소이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어. 왕국도 군대도 심지어 사랑도 빼앗긴 이 남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걸 잃었지만 그럼에도 그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 그는 여전히 야성적이고 당당했으며 운명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지. 스키피오는 조용히 마시니사의 눈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고개를 끄덕였어. 그는 이 순간 마시니사야말로 그 어떤 병력보다도 귀중한 전력임을 알았지. 당신이 가진 게 오직 당신 자신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당신의 의지와 칼이 내게 필요하니까.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 아프리카의 황혼이 두 사람을 감싸며 서서히 어둠으로 바뀌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과 결의가 살아나고 있었어. 이제 로마군은 그리고 스키피오는 이 외로운 사막의 늑대와 함께 새로운 싸움을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 스키피오가 아프리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그 해는 마치 한니발이 이탈리아를 침공했던 첫 해와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어. 전장에 울려 퍼질 승리의 함성 대신 무거운 침묵과 절망적인 탄식만이 로마군을 짓눌렀지. 스키피오는 모든 것을 걸고 카르타고 제2의 도시인 우티카를 공격했지만 40일이나 계속된 포위전은 결국 아무 성과 없이 막을 내렸어. 병사들의 지친 얼굴 위로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패배감이 짙게 드리워졌지. 이게 전부인가? 로마는 정말 아프리카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건가? 병사들 사이에서 불안한 속삭임이 번져갔고 스키피오조차도 이번 원정의 첫 해가 그렇게 빈약한 결과로 끝날이라곤 예상하지 못했어. 그나마 마시니사가 이끄는 누미디아 기병대가 활약했지만 그것도 큰 의미는 없었어. 그들은 마치 바람처럼 주변 마을을 급습해 약탈하고 불을 질렀지만 그런 습격을 전투라고 부를 수도 없었지. 카르타고에 진정한 타격을 주기엔 턱없이 부족했으니까. 어느 날 밤 진영 한가운데에서 스키피오는 혼자 불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 그가 느끼는 패배감과 무거운 책임감은 한니발이 이탈리아의 발부리에서 느꼈던 그것과 다르지 않았지. 아프리카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야.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해선 안 돼. 그의 입술에서 조용한 속삭임이 흘러나왔고 마시니사가 곁에 앉아 그 말을 듣고 있었어. 그도 역시 말없이 어둠을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지. 둘은 알고 있었어. 진정한 싸움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이 한 해의 빈약한 전과가 오히려 앞으로 벌어질 더 거대한 싸움을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야. 기원전 205년 가을, 카르타고는 로마의 예상을 뒤엎고 뜻밖의 장소를 공격했어. 이탈리아 북부의 제노바 항구에 한니발의 막내 동생 마고가 이끄는 14,000의 병력과 거대한 코끼리 부대가 몰래 상륙한 거야. 로마 해군의 눈을 피해 도착한 이 원군은 마치 꺼져가던 불꽃을 다시 지피려는 마지막 시도처럼 보였지. 마고는 형 한니발과 합류하기 위해 이듬해 봄까지 기다린 후 남쪽으로 진격할 계획이었어. 그러나 로마 원로원은 이미 한니발의 또 다른 동생 하스드루발의 침입으로 쓰라린 경험을 한 적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결코 방심하지 않았지. 로마는 즉각 대응에 나섰어. 집정관 1명과 법무관 2명이 지휘하는 총 6개의 군단이 빠르게 북상하여 마고의 군대를 맞아 싸웠지. 마고는 형들과 마찬가지로 대담한 용기를 지녔지만 충분한 지원을 얻지 못했고 그의 병력 또한 긴 항해로 이미 지쳐 있었어. 마고를 상대하는 로마의 새 장군은 뛰어난 천재는 아니었지만
착실하고 성실한 지휘로 마고의 진군을 막아냈어. 치열한 전투 끝에 마고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말았지. 그는 결국 형과의 합류는커녕 제노바로 후퇴해야만 했어. 제노바의 어두운 진영에서 마고는 상처를 부여잡고 거친 숨을 내쉬며 차가운 밤하늘을 바라봤어. 형제들이 모두 실패했군. 나 역시 이곳에서 끝나는가. 스키피오가 직면한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어. 그가 가진 병력은 겨우 26,000명뿐이었지만 카르타고와 누미디아의 연합군은 무려 93,000에 달했지.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어. 하지만 스키피오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술을 선택했어. 그는 다시 한번 누미디아의 왕 시팍스를 움직이기로 했지. 스키피오는 시팍스에게 정중히 사람을 보내 말을 전했어. 내가 원하는 건 전쟁이 아니라 명예로운 강화요. 카르타고와 로마가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는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그대가 중재자가 되어줄 수 있겠소? 시팍스는 의심했지만 이내 마음이 흔들렸어. 끝없는 전쟁에 지친 그에게 이 제안은 매력적이었고 스키피오의 태도 또한 진지하고 성실했으니까. 결국 시팍스는 넘어갔지. 시팍스는 이 제안을 들고 카르타고의 총사령관 시스코네를 찾아갔어. 일리파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후 정부의 명령 때문에 마지못해 출전한 시스코네는 스키피오와의 싸움에 전혀 의욕이 없었어. 사실상 그는 이미 패배를 받아들이고 있었지. 시팍스가 전한 스키피오의 제안을 듣자마자 시스코네의 얼굴엔 안도와 희망이 떠올랐어. 시팍스가 제안한 강화 조건은 간단했어. 스키피오는 아프리카에서 철수하고 한니발은 이탈리아에서 철수하며 이후 로마와 카르타고는 다시 평화롭게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맺는다. 시스코네는 이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 어쩌면 이 오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스키피오는 단순히 강화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 그는 이 제안을 통해 적의 내부에 미묘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지. 이 제안이 전해지자 카르타고 진영은 논쟁에 빠졌고 혼란이 일었어. 스키피오는 이 혼란을 이용할 준비를 이미 마친 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지.